오늘 시카고에서 사전 투표가 시작되면서 유권자들은 미국 대통령부터 일리노이 주 상원, 주 대법원 판사, 항소 및 수뇌법원 판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거에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3월 19일 예비 선거를 앞두고 알아둬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일정들을 살펴봅니다. 시카고 지역의 한인단체들이 어제 신년 상견례를 갖고 2024년 한 해의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NFL 슈퍼볼 우승팀 축하 행사 현장에서 총격이 벌어져 2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캔사스시티에서 총기 난사로 사상자 20여 명이 발생한 가운데 조지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괴한이 총을 쏴 학생 4명이 다쳤습니다. 국내에서 알래스카 폭스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 사례가 처음 보고됐는데요. 알래스카 폭스는 희귀 바이러스로 사람 간의 전파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보건당국은 전파력이 강화됐을 수 있다고 보고 사태를 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원조와 국경 통제 강화 예산을 둘러싼 하원의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민당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민자 수천 명을 조기에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미국 민간우주업체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개발한 달 착륙선이 어제 발사됐습니다. 치명적인 리스테리아 발병과 관련된 유제품 리콜이 코스트코와 월마트 등 기타 주요 소매업체에 판매되는 제품까지 확대됐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일리노이주에서 내달 3월 19일에 치러질 예비선거를 위한 조기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시카고를 포함한 쿡카운티 유권자들은 오늘 시카고 선거위원회 슈퍼사이트 191 노스 클락을 방문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15일 오늘부터 3월 10일까지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선거관리위원회 웹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www.cookcountyclerkillinois.gov입니다. 아울러 3월 4일부터는 사전투표가 시 50개구 전체로 확대 실시되는데요. 시카고의 모든 유권자는 도시 내 어디에 거주하든 조기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쿡카운티 소재 69 웨스트 워싱턴 페이워드에 위치한 법원에서도 오는 21일 수요일 조기 투표가 시작되는데요. 또한 시카고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노스이스턴 일리노이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레이놀스 클럽에서도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오늘 시카고에서 사전 투표가 시작되면서 유권자들은 미국 대통령부터 일리노이주 상원, 주 대법원 판사, 항소 및 수뇌법원 판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거에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3월 19일 예비 선거를 앞두고 알아둬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일정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유권자 등록. 일리노이주에서는 3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우편으로 등록하려면 2월 21일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물이 도착해야 합니다. 물론 일리노이주에서는 마감일 이후에도 선거 당일 투표소를 포함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권자 등록이 가능한데요. 또한 오늘부터 샘플 투표용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일부 카운티에서는 2월 8일부터 시작됐지만 시카고 시내 슈퍼사이트는 앞서 언급한 대로 오늘부터 문을 열었는데요. 교외 쿡카운티 투표소는 2월 21일까지 문을 열지 않습니다. 우편 투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3월 14일까지 투표용지 수령을 신청해야 하며 선거 당일까지 반송 또는 소인이 찍힌 투표용지가 도착해야 합니다. 현재 우편 투표함이 시카고 시내 2곳에만 설치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3월 4일부터 모든 지역에 투표함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시카고 지역의 한인단체들이 어제 신년 상견례를 갖고 2024 한 해의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시카고 한인회는 어제 오후 눌스부르크에 소재한 힐튼 호텔에서 2024년 한인 단체장 및 한인회 이사 연합 신년 상견례를 개최했는데요. 최은주 한인회장입니다. 시카고를 대표하는 모든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한 자리에서 우리 한인회 임원과 이사들과 상견례를 같이 하면서 동포사회를 위해서 일을 해 나가자고 하는 취지에서 오늘의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정기 이사회를 시작으로 6시부터 진행된 이번 상견례에는 시카고 지역의 교회협의회, 시카고 한인문화회관, 시카고 한인여성회, 시카고 한인간호사협회, 시카고 한인상공회의소, 한인부동산인협회, 시카고 한인세탁인협회, 미중서부 한국학교협의회, 서로돕기 두레센터, 하나센터, 한올종합복지관, 시카고 한국무용단, 시카고 라이언스클럽, 제양군인회, 시카고 문인회, 에이시안 안마 한우회, 시카고 마음건강연구소, 기독교방송국 등 시카고 한인 커뮤니티 주요 기관 단체 30여 개의 대표 임원단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각 단체를 소개하고 향후 계획을 밝히는 등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공유해 상호 간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상견례 본 순서는 사회자인 허재은 수석부회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회 최은주 한인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종환 주시카고 총영사가 참석한 커뮤니티의 모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을 대표하는 우리 단체장 여러분들 그리고 동포 사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시옷 하나를 더 붙여서 정말 값지고 비싸고 고급스럽고 아주 훌륭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분들 한번에 뵙는 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중서부 지역은 우리 미주 한인 동포사에서 이제 트로이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캘리포니아랑 뉴욕 지역과 함께 하나의 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고 또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역시 시카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미주 한인 사회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오고 공헌이 많았던 지역에 우리 동포 사회를 대표할 한 분 한 분이 모이게 됐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이 들고 오늘 이 자리가 있으면 여러분도 여러 가지 편하게 담소도 나누고 의견도 교환하고 앞으로 이 동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에 대해서 논의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됐으면 생각합니다. 이후 허재은 수석부회장이 시카고 한인회에 2024년 계획된 행사를 보고했는데요. 한인회는 내달 3월 1일 3.1절 기념식을 날새 소재한 레이비 한인 장로교회에서 오후 6시 개최합니다. 이어 5월 18일 5K 달리기 행사를 통해 난민돕기센터 기금을 마련해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제1감리교회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행사를 하면 어떻겠냐고 하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목적은 뭐냐면 난민 돕기입니다. 보람되기도 하고 타민족과 화합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18일 글렌뷰에 있는 글렌파크의 갤러리 파크에서 5K 달리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누어지는 그 기금, 그러니까 이익금은요, 반은 난민들이 병에 지치고 이런 난민들을 위한 의료로 봉사를 해주고 나머지 반 현금은 난민센터에 현금으로 전달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체장 여러분께서 동포 여러분에게 또 홍보를 해주시고 미디어를 통해서도 광고가 나가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날 지난해 말부터 한인회가 추진해온 한인회비 5,000명 납부 캠페인 결과 보고 후 한인회 간 리모델링 현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작년 7월부터 30대 위기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2024년 1월 달까지 총 623분의 한인 회비를 납부해 주셨습니다. 약 12,281분이 회비로 납부가 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25년 6월까지죠. 1, 2차년 분들을 같이 내신 분이 185분이 계셔서 3,700분이 할인 회비로 납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5,981분이 할인 회비로 납부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오픈되고 공간이 쾌적해지고 지저분한 것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깔끔한 그런 1층 구조가 되겠죠. 지금 현재는 2층을 뼈대만 놔두고 다 뜯어놨어요. 다 뜯어놓고 스트럭처 엔지니어가 다시 건물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보강 드로잉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서포로 하는 공사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에 다시 또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리모델링 자금으로 한 30만 불 들어온 것이 지금 한 6만 얼마 썼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한 24만여 불 남아있는데 돈이 부족해요. 하여간 열심히 한인회관을 잘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홍보도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한인회 많이 이용해 주시고. 주은주 회장은 시카고 한인회는 2024년에도 동포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더욱 기여하도록 열심히 일할 것이라며 올해 추진 중인 모든 한인회 사업에 단체장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후 만찬과 함께 화합의 장을 통해 각 단체장들의 신년 사업계획 발표가 계속됐는데요. 각 단체별 신년 계획과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을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공유했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은 각 단체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많은 참고와 또 이해가 된 자리였으며 단체 간의 교류와 화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했는데요. 한편 이날 상견례에 앞서 진행된 정기이사회에서는 김기란 이사장이 제36대 이사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으며 한인회 측은 상견례에 참석한 모든 관계자들에게 소정의 선물로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한 초콜릿을 전달했습니다. NFL 슈퍼볼 우승팀 축하 행사 현장에서 총격이 벌어져 2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캔사시티 경찰국은 이날 오후 미주리주 캔사시티 유니언역 앞에서 이 슈퍼볼 우승 축하 퍼레이드와 무대 행사가 끝난 직후 행사장 서쪽 주차장 건물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해 모두 22명이 총에 맞았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이 숨졌고 2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AP통신 등에 따르면 병원 관계자를 인용해 부상자 중에 어린이가 적어도 8명이라고 전합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총기를 지니고 있던 총격 용의자 3명을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사건 현장인 유니언역 일대에는 800명이 넘는 경찰이 배치돼 있었지만 총기 범죄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캔사시티에서 총기 난사로 사상자 20여 명이 발생한 가운데 조지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어제 괴한이 총을 쏴 학생 4명이 다쳤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애틀란티스에 있는 벤저민 메이슨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나온 학생들에게 총탄이 쏟아지며 남학생 4명이 다쳐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총격범은 총기 난사 직후 도주했고 신원이나 범행 동기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미 전역에 있는 각종 캠퍼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총 346건이며 이로 인해 최소 71명이 숨지고 249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에서 알래스카 폭스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 사례가 처음 보고됐습니다. 알래스카 폭스는 희귀 바이러스로 사람 간의 전파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보건당국은 전파력이 강화됐을 수 있다고 보고 사태를 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사망자는 알래스카에 거주하는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으로 지난해 9월 중순 감염 사실을 처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역학조사국은 사망자가 기르던 고양이가 감염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사망자가 감염이 확인된 전후로 해외나 타주로 여행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보건당국에 따르면 알래스카 폭스는 지난 2015년 감염 환자가 처음 보고됐습니다. 이후 알래스카에서만 총 7건의 감염 사례가 확인됐지만 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알래스카 폭스는 오르토폭스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르토폭스에 속하는 바이러스 중에는 우두와 천연두, 그리고 지난해 유행한 원숭이 두창 등이 있습니다. 주로 들쥐나 다람쥐 등 작은 동물이 바이러스 매개체로 꼽힙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사람 간의 전염 사례는 없는데요. 그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보건당국은 바이러스의 희귀성과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 연출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전파력이 강화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합니다. 알래스카 폭스에 감염되면 일반적으로 발열과 오한, 림프절 부종, 또 근육통,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나고 몸에 발진이 보일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과 천이나 침구를 공유하지 않을 것이 권고됩니다. 또 면역력이 취약한 주민들은 특히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보건당국은 알래스카 폭스의 잠재적 심각성을 인지하고 질병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원조와 국경 통제 강화 예산을 둘러싼 하원의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민 당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민자 수천 명을 조기에 풀어주기로 했다고 BBC 방송 등이 보도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 관리는 이민자 구금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 약 4천에서 6천여 명의 이민자를 조기에 석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IC 시설에 장기 구금된 이민자 수는 약 3만 8천 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는 조기 석방될 이민자의 일부는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대부분이 미국 내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남부 국경을 넘어 끝없이 밀려오는 중남미 출신의 이민자 행렬 때문에 미 이민 당국은 만성적인 예산 부족에 시달려왔죠. 지난주 상원에서는 이민자 구금에 필요한 추가 비용 32억 달러를 포함해 IC에 예산 76억 달러를 책정한 예산안이 표결에 붙여졌으나 공화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처리가 불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민간 우주업체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개발한 달 착륙선이 어제 발사됐습니다. 발사 계약사인 스페이스X는 동부 시각으로 이날 오전 1시 플로리다주 케이프 카나베럴 발사장에서 오디세우스로 이름 붙은 달 착륙선 노바-C를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에 실어 발사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지구를 떠난 뒤 약 일주일 동안 우주를 비행하다 오는 22일 달의 남극 표면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착륙에 성공하면 세계 최초의 민간 달 탐사선이자 1972년 12월 아폴로 17호 임무 이후에 51년 만에 달에 착륙한 미 우주선이 됩니다. 이번 달 착륙선은 나사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와 연계된 민간 달 탑재체 수송 서비스 두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치명적인 리스테리아 발병과 관련된 유제품 리콜이 코스트코, 또 월마트 및 기타 주요 소매업체에 판매되는 제품까지 확대되는데요. 리콜 대상 제품은 스낵랩, 타코 키트, 샐러드 키트 및 리조 로페스 푸드사에서 제조된 유제품으로 미 전역의 식료품점에서 판매된 기타 식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과학 기자는 이 회사의 유제품이 2014년부터 조사가 진행 중인 치명적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게네스 발병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리조 로페스 푸드사가 만든 치즈와 크레마, 또 요구르트를 섭취한 최소 26명이 이 균에 노출됐으며 11개 주에서 현재까지 2명이 사망하고 23명이 입원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례가 보고된 주에는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플로리다, 조지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오레건, 테네시, 텍사스, 워싱턴 등이 포함됐습니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어린이와 노인 또는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들에게 매우 심각하며 때로는 치명적인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증상은 일반적으로 리스테리아균에 오염된 음식을 먹은 후 2주 이내에 시작되지만 빠르면 같은 달 또는 3개월 후에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CDC와 FDA에 따르면 발열과 근육통, 메스꺼움, 피로, 구토, 설사 등 가벼운 증상을 보이다 회복되기도 합니다. 당국은 소비자들에게 리콜 대상 제품을 먹거나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말고 폐기할 것을 경고했는데요. 또한 리스테리아 감염 증상이 의심되는 사람은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해 증상을 보고하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시카고의 인기 피자 가게가 엘프의 새로운 탑 100 리스트에서 미국 내 1위를 차지해 화제입니다. 이 업체를 포함해 시카고에서 모두 6곳이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엘프 엘리트 2024에 따른 상위 100대 피자 명소에는 지난주 전국 피자의 날을 기념해 가장 열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리뷰어와 인플루언서가 선정한 최고의 장소들이 포함됐습니다. 이 목록에는 피쿼드 피자가 영예 1위 자리에 올랐는데요. 엘프는 이 결과가 놀랍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엘프는 펜스타일 파이의 캐러멜 치즈 크러스트는 현지인과 할리우드 유명 인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피자집은 최근 인기 프로그램인 더 베어 시즌 2 등에 등장하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다소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오전 약간의 비가 내리기도 했으나 오후 들어 다시 맑아집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41도, 밤 최저 27도, 내일도 구름은 간간히 끼겠으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됩니다. 낮 최고 36도, 밤 최저 19도, 이 시각 기온은 37도, 습도는 95%, 바람은 북서풍이 7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